반갑습니다. 취준생활에 지친 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준비했다고요? 준비했다고요? 네. 예. 재미, 흥미, 의미까지 취업 MSG를 아낌없이 첨가한 취실랭 가이드. MZ세대 취준생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 풀 소통 방송. 취업을 향하는 저러저러 짭짭짭 잡스원원 익스프레스 지금 탑승하시죠. 안녕 반갑습니다. 출발. 오늘 취업에 관한 모든 정보 알려드리는 취업 알잘딱갈 센터 시간입니다. 오늘 수요일이고요. 저는 MC 김빅토리아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쌤. 저는 내일 코칭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 김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송진원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익숙하지 않으세요? 트러스트원의 송진원 노무사님. 네. 저희가 맨날 모두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두. 어떨 때 이야기하죠, 저희? 선물 줄 때. 선물 줄 때. 아. 그렇죠. 팍 줄 때. 선물 팍팍 줄 때 우리에게 선물을 매일매일 제공해 주시는 우리 대표님이십니다. 네. 바로 이 책이죠. 저희 오늘의 경사예요, 이게. 아. 직접 읽어 주실래요? 제가 읽어야 될까? 네. 오늘 경사 월급 걱정 없는 슈퍼 비정규직의 길 실물 영접. 네, 실물 영접입니다. 네. 오늘 책을 이렇게 세 권 갖다 주셨어요. 네. 먼저 볼까요? 네. 오, 되게 예쁘네요. 기뻐하는 표정이네요. 맞죠? 송진원. 같이 저희 윤다혜 선생님 같이 썼거든요. 스텔라 쌤? 네, 그래가지고 같이. 네. 보시면은 지금 이분의 표정이 네. 약간 달관한 느낌이에요. 네. 어떤 표정이죠? 누가 이분은 그리신 이제 거예요? 비정규직이거든요. 네. 아, 비정규직이신 분이에요? 비정규직인데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컨셉이에요. 아. 정규직이 아닙니다. 이거. 그림 누가 그린 거예요? 이거? 그림은 모르겠네요. 저. 아 그래요? 네, 출판사에서 해줘가지고. 살짝 실성한 느낌도 나고. 네. 저 그거 보고 있었거든요. 예, 꽃 달렸으면 큰일 날 뻔했다. 뒤에 꽃 걸었으면. 네. 회사 그만두고 신난 네, 그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책 쓰실 때 어떤 마음 갖고 쓰셨어요? 책 썼을 때 이제 저희 상담 찾아오는 분들이 이제 보통 정규직 분들이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네. 오히려 비정규직 분들이 많이 찾아올 줄 아, 알았는데 그래요? 정규직 분들 그 중에서도 좋은 기업 다니는 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내가 연봉도 괜찮은데 뭐 이렇게 사는 게 잘 모르겠다. 그런 고민들을 보고 아 정규직이 행복의 길은 아니구나라는 거를 좀 이렇게 역설적으로 파악을 하게 돼서 왜 그런 어떤 것들이 직업 선택에 네. 좀 행복을 주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제가 지금 이걸 들고 있으면서 뒤에 대단한 걸 발견했습니다. 네. 뒤에 보면 이렇게 유명 본인 대단하신 분들이 이렇게 써주셨어요. 구글. 근데 맨 마지막에 보면 연합뉴스 TV 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제작진? 네, PD님이 뭐 PD님 쓰신 거예요 이게? 네, PD님이 너굴 PD님이? 부탁해가지고 그때 읽어드릴게요. 엄청 잘 쓰셨어요.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말이 평생 직장이라는 말을 대체하는 시대다. 이런 시대에 정규직이라는 단어 하나로 내 삶은 괜찮을까? 이 질문만으로도 이 책은 철학 서적 이상의 가치가 있다. 오, 이거 누가 쓴 거야? 이게 재수 없어. 네, 우리 너굴 PD님 쓰신 것 같아요. 네, 너굴 PD님 잘 와, 쓰셔서. 수많은 비정규직을 대하시면서 이렇게 네. 정규직에 대해서 쓰셨어요. 오,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 제작진 것까지도 써 있네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이거 지금까지 몇 분이나 보내드렸어요? 지금 한 달에 한 15 개씩? 10분 넘게 보내드려가지고요. 지금 값이 14,000원이거든요. 네, 그 많이 잘 한 달에 그래도 저희 15 이제 분이요? 네, 잘 참여해 주시는 분들한테 항상 보내드리고 싶어가지고 진짜요? 오늘도 좀 보내드리면 좋죠. 그럼 이것만 해도 한 달에 적지 않은 적지 않은 어. 그 정도는 해야죠 이제. 어. 네, 그 강의료도 또 감사하네요. 이렇게 와, 출연료를 감사합니다. 걷다가 출연료를 한 해 정도는 안 출연료 받는다 훨씬 더 생각하고. 많지만 또 이렇게 네. 저희가 그렇게 잘해주시니까. 거짓말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책 받으셨대 고추참치님. 저도 주실 거예요? 아 그렇네요. 진짜요? 저도 주실 아 거예요? 그럼요 하나 가져가죠. 사인 하나 써서 그럼요. 해주세요. 네, 사인. 알았죠? 네 그럼요. 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의 경사 월급 걱정 없는 슈퍼 비정규직의 길 책도 함께 봤습니다. 이 책 읽어보셨어요, 쌤? 이거야지요. 아 아직 궁금하지 아니 않으세요? 안 주는데 어떻게 지금 이거? 그건 그렇죠. 오랜만에 사서 봐야 돼가지고 저희 그건 그렇죠. 사도 바쁘다니까 못 봐가지고. 예. 네, 우리 항상 이거 보내드린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책 보내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 선물 있죠. 준비한 선물 소개할까요? 예, 선물은 쌤이 그 소개해 선물 주실까요? 폭탄 해주시는 분이 계시죠. 예, 품격 있는 면잠이요? 오늘 면잠? 넉넉 넣고 있어 지금. 뭐가 이상해 아,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예. 오늘. 네. 품격 있는 면접 정장 전문 쇼핑몰 네. 수완제이에서 뭘 줍니까? 구두요. 구두? 네. 진짜? 임송아 사장님 오늘 발음이 계속 씹힙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대체 얼마큼씩을 한 달에 쓰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 엄청 아니 지금 책만 보내주시는 것도 책보다 적지 훨씬 않은데. 이게 그 구두가 또 가죽이잖아요. 네, 엄청난 그러니까요. 거죠. 사실. 야, 근데 면접 정장 전문 쇼핑몰에서 구두를 제공해 주시네요. 네, 면접을 구두. 정장을 주시는 건 아니고. 정장은 아무래도 조금 아, 네, 그런가요? 정장 예.
네, 그것까지는 네, 쉽지 않지 않을까. 예, 이거 네. 보내주시고요. 그냥 받고선 그만두는 게 아니라 블로그에 여러분들 블로그에다가 스완제이 해시태그를 달아서 후기 올려주시면 여기에다가 백화점 상품권까지 더 얹어서 주신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있죠. 뭐 푸드테크 스타트업 초블레스에서 저희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발포정 발효 식초와 다이어트 밀키트 선물로 드리니까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린 이 월급 걱정 없는 슈퍼 비정규직의 길 책이랑 해커스 문제집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차코치님께서 합격 자소서를 믿지 마라라는 김태성 쌤의 저 책도 책이 좋다. 베스트셀러였거든요. 저 책이. 예. 절판 됐어요? 네, 취업 쪽에 다 아, 팔려가지고. 정말요? 어머.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베스트셀러였어요. 어, 그렇습니까? 네, 아, 예. 저는 몰랐어요. 아, 어, 띄엄띄엄 보셨구나. 띄엄띄엄 이거 대단하게 벗긴 봤는데, 저런 저 책까지 내용이 왜 쓰셨었구나. 자소서 내용들 책들이 사실은 되게 좀 뜬구름 잡는 책들도 많아요. 네. 뭐 지원 동기는 뭐 두 갈씩으로 써라 이 정도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저 책은 평가 기준이라든지 이게 나와 있어서 저도 좀 눈여겨 봤는데 저 궁금한 게 그래서 저거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글 쓰는데 재주가 없어요. 그럼 저 책은 아. 어떻게 쓰셨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자소서나 면접 관련 검색해 보면 태성쌤 글이 그럼요. 가끔 보인다고. 예.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네. 띄엄띄엄 보지 않았어요. 빅토님은 책 안 쓰시냐고. 아, 근데 내가 송 노무사님 칭찬을 충분히 못 해드렸는데 이렇게 칭찬을 갑자기? 받으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오늘도 나만 나쁜 놈 아. 느낌? 근데 이게 이쯤 되면 이제 컨셉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쯤 되면 나도 모르는 새 내가 이렇게 그죠? 됐나 이렇게 생각할 예,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책 안 씁니다. 책을 제가 무슨 책을 씁니까? 책 아직 읽어야 될 책이 많아요. 좋습니다. 면접에 대해서 책도 쓰시는 베스트셀러 작가님과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해서 알아보는 우리 노무사님 네. 모시고 오늘 면접에 대해서 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본격적으로 면접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합격 자소서를 믿지 마라. 예. 합격 자소서 저희 뭐 쓸 때 항상 예. 검색해 보잖아요. 예. 그거를 막 찾아보는데 예. 왜 그걸 믿지 말라는 겁니까? 그때 그것 때문에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사실은. 네. 그 전까지 가장 시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던 책들이 합격 자소서 자소서, 뭐 합격 뭔지 자소서 뭐 알기. 이렇게 예.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거 전면으로 반박을 한 거죠. 근데 제가 기업에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 채용을 어떻게 하느냐면 자소서 심사하기 전에 제가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합격 자소서라는 것들을 복사를 해요.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요. 그리고 서류 심사위원들한테 자, 이거부터 보고 평가하십시오. 뭔가 비슷하고 많이 본 듯한 거 있으면 베낀 걸 겁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때는 좀 무식하게 했죠. 근데 요즘에는 AI가 그걸 대신합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내가 합격 자소서를 참고했어. 그러면 오히려 탈락의 길로 가는 티가 나요? 예, 티가 나죠. 예, 분명히 납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믿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예,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들은 미궁에 빠질 것이다. 너무 비슷하게 써지기 예, 비슷하게 때문에 써지고 내가 참고하면 그렇게 비슷하게 써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대부분 그때는 옆에다 놓고 비슷하게 썼어요. 베끼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사실. 베끼는 거의 베끼는 건데 베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합격했다고 하니 그럼 나도 그렇게 하면 합격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쓰는 거죠. 와전된 거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학생들이 자소서가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류 심사 저는 기업에서 한 10만 건 정도 서류 심사를 했었는데 거의 비슷한 거예요. 한 80%는 비슷해요. 어디서 본 듯해. 그러니까 나중에는 서류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눈이 풀려요.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앞에 봤던 거 비슷한데 다음 비슷한데 다음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도발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합격 자소서라는 이름이 앞에 걸린 그런 책을 샀으면 아깝잖아요. 돈 주고 산 거니까. 그러면은 본인이 지금 가장 싫어하는 친구를 하나 떠올려라. 그 친구 선물로 줘라. 그런 얘기를 많이 취업 했습니다. 못하도록. 예, 아니면 바닥 뜨거지지 않게 냄비 받침으로 써라. 냄비 받침.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 정도로 쓸데없다고 생각하셨었던 예. 거군요. 그래서 저 오늘의 운세다 정도로 보라라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럼 형식만 참고하는 건 안 되냐고 여쭤보시는데. 형식만 참고하는 거요. 구조. 뭐 그 정도까지야. 뭐 구조는 괜찮은 구조들도 있어요. 네. 예, 그렇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 답은 아닙니다. 답이 아니라는 거 예, 맞아요. 답이 이게 아니죠. 모든 것이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할 때 대학 내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답이 있는 것을 찾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구조 참고해서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까지는 괜찮아요.
이걸 이렇게 하니까 내가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 잘 보이네.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가져간다. 근데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그 답변들이 돌아다닌단 말이야. 소제목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하는데 소제목 베끼는 거 괜찮을까요? 소제목 근데 저는 소제목을 저는 컨설팅 할 때 소제목 안 쓰게 아예 쓰지 왜냐면 말라고요? 소제목이 잘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게 한 문단 안에 아주 저것만 들어도 되게 포인트가 보여야 되는데 문단도 아니죠. 거의 뭐 단어 한 개 단어 정도에서 안에 저거 안에 끝내야 이제 좋은 소제목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이렇게 소위 소제목을 썼다고 해서 가점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냥 그렇다 보기에 조금 보니까 편한 저는 뭐 정도일까요? 예, 나눠서 읽기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이 만약에 1,500자를 써라라고 했는데 그것을 그쵸. 문장으로 쫙 붙여서 다 쓰면 서류심사위원들은 보통 어떻게 하느냐면 글을 읽어 내려가다가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중간중간 띄엄띄엄 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답변,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왜 우리는 이거를 다 봐야 될게 너무 100장 많으니까. 다 심사하고 퇴근해야 되는데 시간이 그- 촉박해요. 예, 맞아요. 촉박해가지고 다 읽다 보면 다음날 새벽까지도 못 해요. 오늘 저 치맥 약속이 있는데 어떻게? 예. 그러니까 띄엄띄엄 읽게 되는데 띄엄띄엄 읽을 때도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지 않고 중간 다음 소제목으로 넘어가는 효과는 있어요. 아예 이거를 그만 보고 다음 걸 보지 않고 예, 그 그냥 다음 소제목 뜯고 정도로 정도. 넘어가는 그 정도는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이거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소제목 적절히 활용해라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활용파, 그거, 예. 비활용파. 오케이. 사람은 우리는 선택적 인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뇌에 1초에 10만 건 이상의 정보가 흘러나가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건 한 15건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선택적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도움이 되는 게 저는 소제목이다. 그러니까 소제목에서 힌트를 주는 거지. 나 지금서부터 나 이만큼 열정적으로 도전적으로 살았어라는 것을 힌트를 주면 읽는 사람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 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유도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으니 적절히 활용해라. 반소제목파로서 뭐 말씀하실 거 없으세요? 약간 썰전된 느낌인데 이제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떠세요? 네,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쓰지 말라고 하는 네. 이유는 너무 잘 쓰는 잘 사람이 쓰기가 없어서. 어려워서 네, 되게 센스 있게 잘 쓰는 사람이 없고 대부분 되게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너무 평범하게 쓰니까 그럴 것보다 저는 오히려 첫 번째 문장에 목숨 거는 스타일이에요. 첫 번째 첫 번째 문장. 문장. 네, 문장 중에. 첫 번째 맞아요. 문장. 네, 그래서 그 소제목을 쓰면 어쨌든 첫 번째 문장이 희석이 되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그것보다는 첫 번째 문장에 좀 더 집중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소제목 잘 쓰면은 너무 효과가 있죠. 네, 그래서 컨설팅 할 때도 근데 소제목을 컨설팅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센스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문장들이야 제가 뭐 이게 직무의 적합도도 녹여서 되는데 소제목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저도 뭐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첫 번째 문장을 훨씬 합리적으로 쓰는 첫 편이에요. 번째 문장을 잘 쓰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중요합니다. 태성 쌤은 되게 오랫동안 컨설팅 하셨잖아요. 예. 그래도 그러면 소제목이 그 전에는 없었을 것 같은데 아주 예전에는 없었죠. 갑자기 그때 언제부터 유행- 확 튀어나오는지도 네. 궁금해요. 제가 컨설팅을 시작한 게 2012년 정도였던 것 같았는데 그때부터는 썼나요? 그때는 있었어요. 있긴 있었어요. 예. 네. 그런데 그 전에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쩌다가 그 소제목이라는 걸 없다가 누군가가 딱 쓰기 시작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언제일지도 궁금하네요. 음. 게임 센스는 많으신 분이 게임 하십니까 우리 너굴 PD님이랑? 네, 게임 너굴 PD님이랑 게임 하세요? 네, 뭐 아재 게임이죠, 아재 게임. 네, 소제목 고릴라로 하면 되나요? 또 어그런가요? 네, 내일 코칭으로 오세요. 우리 네. 최정 오늘 코치님 샤코티님 고마워요. 열심히 해주시는데. 예, 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도 샤코티님 홍보 우리 안 해주셔도 시청자분들 다 아시니까. 네, 워낙 네, 잘.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면접에 대해서 면접을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 진짜 면접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오늘은 한 직무를 선택해서 그 직무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 5가지를 뽑아볼 거고 거기에서 좋은 답변, 안 좋은 답변 이렇게 해볼 거예요. 오늘 알아볼 직무 어떤 거죠? 오늘 직무 영업관리 직무죠. 그렇죠. 지난주에 저 영업 직무 알아봤기 때문에 영업관리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영업 헷갈리거든요, 관리와 지금. 영업.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준비를 해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좀 헷갈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떻게 다른지 말씀 좀 해주실까요? 예. 좀 영업이 사실은 영업하고 영업 관리를 기업에서 채용 공고를 내는데 이게 명확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요? 영업이라고 내는데도 내용을 보면 영업 관리스러운 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그래도 구분해봐라라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에서는 프론트 오피스
백오피스, 그다음에 미들 오피스 이렇게 좀 나눠 보자면 네. 영업은 최전방에서 뛰는 거예요. 매출을 직접 나의 몸으로 일으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은 실제 뛰는 선수들, 네. 선수들이 영업이라고 본다면 영업 관리는 그 뒤에서 이렇게 하고 양복 입고 있는 감독 같은 역할. 내가 직접 뛰어서 골을 넣지는 않지만 골을 넣을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고 계획을 짜고 도와주기도 하고 압박을 하기도 하고 목을 비틀기도 하고 이런 중간자 역할. 회사 본사와 영업 최전방에 있는 그 중간에서 회사와 영업 그 중간에서 조율자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병사와 장교 같은 느낌인가요? 그렇죠. 그래요? 예, 영업 관리를 했던 거예요 그때. 저는 항상 이렇게 대충 조개해야지. 그런 스타일의 영업 관리자들도 있거든. 영업 관리 비슷하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영업 관리자 중에 장교 출신 우대 많이 해주거든요. 맞아요. 많이 정확한- 봤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BGF 리테일이라든지 이런 네. 데서 그런 류의 영업 네. 관리. 장교 출신들이 그런 걸 잘하는 이유가 우리가 사실은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면은 영업 관리를 시키면 곤란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만나서 가끔 압박을 하고 잔소리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목을 비틀기도 하고 악역.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신입사원 대학만 막 다니고 졸업한 사람이 가서 내가 처음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냐? 점장들이거든. 점장. 그러니까 산전수전 다 대리점주. 겪었죠. 그러니까 내가 가서 압박해야 될 사람들이 기업에서 몇십 년 동안 일하고 나와서 편의점 차려가지고 일을 시작하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래야 됩니다. 뭐 어떻게 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런 잔소리를 하기가 쉽지 애초에 않거든. 기싸움에서 좀 져버리겠네요. 그렇죠. 잔소리하기 힘들어. 난 나이가 어린데 뭐 이런 생각이 있어. 그런데 장교들은 이미 상대적으로 익숙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해봤죠. 예, 그런 걸 해봤죠. 저도 처음에 군대 갔을 때는 제가 제일 못했던 게 병사들한테 반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야 반말이. 예. 일로 와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이제 상사 원사 나이 많으신 분들이랑 군생활 하면서 그분께 지시를 해야 되는 역할이 또 되니까 그런 걸 뭔가 꼭 필요할 때는 한 번 가면 딱 쓰고 뭐라고도 하고 네. 그리고 뒤에서 죄송하다고도 하고 뭐 네. 이런 것들을 배우기는 했던 것 같아요. 영업 관리라는 것도 그런 류의 일들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 영업 관리는 편의점 아까 말했던 편의점이나 예. 어떤 프랜차이즈 같은 데서 네. 그 주변에 이렇게 체인점들을 관리하고 예. 위에 이런 지침이 왔어요. 이런 이벤트가 왔는데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의 역할을 해주는 게 영업 관리라고 알고 있어요. 이 정도가 맞습니까? 그리고 그게 큰 한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유통의 영업 관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유통에 보면은 편의점이 있고 백화점이 있고 대형 마트들이 있는데 이거 뭐 그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BGF 리테일이라든가 GS 리테일 이런 네, 데들 네, 네. 거기 보면 영업 관리자들이 한 지역을 좀 맡아요. 예, 어느 지역에 우리 CU다라고 하면 CU의 편의점이 몇 개 있는데 네가 10개를 맡아서 그 10개에서 나오는 매출의 총액이 얼마큼이 돼야 된다는 목표치를 받는 거야. 아 그래요? 예. 그 매출액까지도 영업 관리자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너는 영업 관리자로서 넌 매출을 네 지역에서 이만큼을 올려야 돼라고 목표치를 받으면 내가 직접 뛰어서 파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일단 왜 안 팔리느냐, 뭐가 문제냐, 우리 본사 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이 무엇이 없느냐, 그리고 어떤 이벤트를 하면 좋겠느냐,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컨설팅 하듯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백화점 같은 데는 조금 다른 이름으로 불려요. 그러니까 맡은 영역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어떤 업장들 이런 데가 한 곳에 몰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층을 맡아버리는 거야. 아 남성 패션 2층. 그렇죠. 스포츠 매장 이래가지고 여기는 다른 이름으로 플로어 매니저라는 이름으로도 불러요.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스포츠 매장 있으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매출이 회사에서 나한테 부여한 매출까지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디스플레이가 이것 좀 구린데 매출이 왜 이렇게 안 일어나? 직원들의 서비스가 영 엉망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거는 이미 좀 인기가 죽었어. 새로운 힙한 게 있는데 여기 매출이 계속 안 일어나면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계속 매출이 안 일어나면은 다음 계약 때 빼겠습니다. 이런 압박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재계약 시점에서는 더 힙한 것을 가지고 와서 더 매출을 올리도록 하기도 하고 이런 백화점의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식품 담당 뭐 무슨 담당 거기는 평평하게 돼 있지만 평지지만
그 안에서도 품목별로 담당자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런 식으로 식품 그 대형 마트 안에도 그런 담당자가 그렇죠. 있어요? 식품 담당 영업 관리자가 있고, 아. 뭐 스낵 담당 영업 관리자가 있고, 냉동식품 담당, 의류 담당, 네. 화장품 담당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유통 쪽에 가장 사실은 영업 관리자들이 많은데 여기 말고 다른 데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업 소속으로 돼 있는 데가 그 뭐 삼성화재. 삼성화재 영업관리요? 그렇죠. 삼성화재 영업관리는 그렇죠. 어떤 거예요? 삼성화재는 보면 화재를 그 보험 상품을 파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 그 영업소 내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압박하고 도와주면서 그래프 그려가면서 우리의 목표치를 맞추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죠. 예, 그런 것을 하는 데가 있고요. 근데 너무 말씀 많이 하셔서 저기 그래요? 관중이 되셨어요. 우리 송진원 쌤이 여기 청중평가단처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설명 너무 공명강화 잘하셔가지고. 이거 나오듯이 어떠셨어요? 들으면서 뭐 보태실 말씀이나 너무 잘 말씀 주셔가지고요. 필기를 엄청 하셨어요. 네. 배우러 오신 거 아니죠? 네. 아니 저 질문 궁금한 게 시식 코너도 영업직이 하나요? 시식 코너요? 네, 저 아니요. 재밌네요. 시식 코너는 우리 어머니들이 예. 전 항상 궁금했던 게 되게 열심히 시식하라고 하시는 분이 네. 계시고 예. 지나가도 신경도 안 쓰는 분이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내가 이걸 많이 사면 네. 이분들한테 인센티브가 있나 이게 아, 궁금하긴 했었는데 그렇지, 그렇지. 궁금하네. 예, 네. 다음 물어봐야 시식 되겠네요. 코너는 이 아니겠죠. 코너는 만두지. 네, 만두지. 만두지. 저 시식 코너 하면은 제 20살 때 그때 출연료 출연이 안 네, 되네요. 하나 말씀. 저기 근데 우리 노무사님한테 갑질하시면 큰일 아, 나요. 그렇죠. 노무사님이 이거 네, 바로 그렇죠. 내용 증명 열심히 보내면 큰일 하겠습니다. 나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기 네. 노글 PD님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여기까지. 그 크리스피 크림이 서울에 처음 왔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크리스피 이제 크림? 2005년 네. 정도? 홍대에 크리스피 있었는데. 크림 도넛. 네. 그게 홍대. 처음 일지점이 아시아의 그 신촌점이었거든요. 거기 그냥 줬어. 그때 줬었죠. 예. 그때 이제 들어가면 줬죠. 네. 그 제가 그때 5번까지 갔었죠. 아 갑자기 네, 나쁜, 5번 나쁜 짓 정도. 하신 얘기를. 갔는데 이제 그 6번째 가니까 네. 그 이제 친구랑 선후배 그때 재밌어 갔는데 그 알바분들끼리 막 소곤소곤 하는 거예요. 저희 이제 보고서. 아니까. 저희한테 안 주는 거 자꾸 이거를. 그래서 이제 6번째 갔는데 이러고 이제 또 고르려고 갔는데 안 주고 그냥 있길래 그냥 넘어갔던 적이 있어요. 아 신촌에 네, 신촌에. 그 그때는 이렇게 줬었죠. 그때. 유플렉스 이렇게 들어가는 그 엔터 가는 길에 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거기 그 기능길이 있었죠. 그렇죠. 그때는 노무사 전 전이죠. 네, 그때 배고플 전이었죠. 시절. 네, 배고플 그때 시절. 엄청- 예. 배 안 고팠을 거예요. 근데 그냥 하셨었을 거예요. 아니 배고팠어요. 그때. 배고팠어요, 네, 그때? 저는 5개 먹, 도너츠- 두 개, 3개만 먹어도 배부르잖아요. 저는 가끔 스트레스 받을 때 도너츠로 저녁을 때워요. 도너츠 그러세요? 8개 플러스 우유 500ml. 그거면 아주 행복한 저녁 푸짐한 식사.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도너츠 좋아했어가지고. 근데 저 진짜 거짓말이고 들어오기 한 30분 전에 도넛 먹고 왔어요. 아 진짜요? 도너츠 제가 또 맛집 많이 알죠. 그러세요? 네. 빵을 좋아하세요? 네, 올드페리 도너츠라든지. 이게 어. 홍보하면 안 되잖아요. 홍보가 아니죠. 그냥 뭐 상황에 네, 대해 맛있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네. 네, 도넛 먹방 준비하겠습니다. 시식 코너는요. 그것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예를 들어서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제일제당 식품을 시식하는 그분들은 제일제당 소속이 아니라 CJ 그룹의 별도의 자회사가 있어요. 인력 예. 파견해주는 예. 분들이. 그런 분들이 나와서 우리는 여사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하시죠. 그런 분들이 좀 열정적이신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해라라고 타겟을 주기는 하죠. 여기 근데 재영님이 말한 게 거의 맞는 것 같네요. 적극적으로 판촉하시는 분들은 업체 소속일 가능성이 크다. 역시. 재영이 대단해. 네, 정말. 왜냐 업체 소속은 놀라워요. 또 어쨌든 약간 그 압박이 또 있으니까요 판매에 대해서. 그렇겠죠. 네, 오케이. 그러면은 영업 관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 여쭤봤으니까 송 노무사님께는 영업 관리 직무에 필요한 조건이라든지 네. 성격 뭐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조건이 참 애매해요. 이제 다른 직무는 뭐 자격증도 추천할 수도 있고 뭐 어떤 경험을 꼭 해라라고 그러니까요. 하는데 이제 영업이나 영업관리 직무는 딱 어떤 경험이 딱 최적이다라고 하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저는 제일 좋은 것은 그 예를 들어 백화점이라고 한다면 백화점 산업에 맞는 인턴을 해보라고 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인턴을 있는데 해보는 거. 뭐 그 정도야 되게 뻔한 답변이니까 사실은 그 취업 컨설턴트라면 뭔가를 좀 더 그 영업 관리에 필요한 것들을 갖다 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이제 딱 명확한 스펙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점검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번 합격자분들을 조사해 보니 그런 이제 그 합격하고의 이제 라인이 있었던 게 뭐냐면
경험 대외 활동을 많이 한 사람들은 해외 영업 직무에 많이 채용되더라. 이런 이제 결론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꼭 백화점 산업에만 하는 거 아니더라도 어쨌든 학교에서 1학년 때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교내 활동 말고도 대외 활동을 많이 했던 분들은 그래도 뭔가를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뭔가 만들어내고 목표를 이뤄내고 뭐 그런 것들로 좀 같이 생각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조금 더 생각을 좀 적극적인 해봤고요. 사람들. 네. 그럼 내향적인 사람이면 영업이나 영업 관리에 불리할까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컨설팅했던 분이 내향적이라서 오늘이요? 오늘 딱 어, 오늘 이제 마침 영업 오늘. 직무. 오케이. 영업 관리 직무인데 본인이 내향적이라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봤을 때 내향적인 게 문제가 아니었고 이분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내향적인 분들은 내향적인 거하고 자신감이 없는 거 구분을 잘 못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엄청 내향적이거든요. 근데 저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 그럼에도 조금은 어쨌든 회사의 신입사원이라고 한다면 외향적인 사람을 좀 더 선호하는 건 있으니 내향적인 분들은 면접 때 조금 더 자신감 있는 스피치도 연습을 하고 또 좀 더 내향적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뭐 이게 분석력 이런 걸 발휘를 하라고 좀 하죠. 저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특별한 그런 게 없으니까 오히려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직무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누구나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거 취업을 준비하면서 이게 우리는 발을 디디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거든요. 근데 들어가서 입사를 하는 거에. 그렇죠. 발을 디디고 나서 그다음에 잘 해낼 수 있어에 대해서는 사실은 생각할 여력이 없어, 여유가 없어.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결국 예. 왜 그만두느냐? 나가고 들어가서 싶어 힘드니까. 네. 꽃 달고 나와서 이렇게 춤추고 싶거든요. 그렇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네, 이런 거 하고 싶죠. 네. 저는 영업 관리는 근데 요즘은 조금 추천하지 않아요. 저는 예전에 그래요? 한 5년 뭐 3년 전, 소위 이제 코로나 전에는 네. 뭐 이렇게 만약에 직무에 대한 뚜렷한 강점이 안 보여요. 그럼 이제 영업이나 영업 관리 준비해 봅시다라는 뭐 솔루션을 하기도 했는데 요즘에 이제 영업 관리라고 하면 약간 이제 오프라인 기반의 직무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사실 오프라인에 대한 직무보다는 온라인에 대한 직무가 더 늘어났고 그런 측면에서 비슷한 업무 하는 게 이제 온라인상의 MD라고 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영업 관리라고 붙이는 이름도 있지만 MD라고 많이 붙이죠. 네, 그래서 또는 매입 직무라든지 어떤 그래서 이제 그쪽을 좀 더 추천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또 지금은 또 코로나가 좀 갔으니까 영업 관리는 많이 지원해 보는 게 좋을 것 우리 같아요. 지금 본격적으로 면접쯤에 5개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비추를 날려버리셔가지고 지금 살짝 당황스럽습니다. 네, 제가 대신 네, 추천해 추천을 드릴까요? 일단 해주셔야죠. 일단 오케이 일단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발을 디디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 내에서 얼마큼 성장할 수 있는가라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내가 이걸 열심히 일하고 나서 사회에 나와서 내가 먹고 살 만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는 것도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기업 내에서의 성장으로 보면 지난주에 이제 영업을 얘기를 했는데 영업이 굉장히 성장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비교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친구들이 또 영업 관리 친구들이에요. 맞아요. 그래요. 예, 조직 내에서의 성장. 그리고 제가 더 권장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밖에 나왔을 때 이 일을 열심히 하고 나서 밖에 나왔을 때 자기가 자기 사업을 만들어내기가 최고죠.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회사 돈을 받아가면서 기업 내가 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연습을 하는 자리다. 사람 만나는 방법. 뭐 그렇죠. 판촉하는 거. 그 프로덕트를 어떻게 구성하는 방법, 프로모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입점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남의 돈 이용해 가지고 내가 연습하고 있는 중이야. 회사에서 내가 실패했어. 그럼 혼나고 월급 깎이면 그만이야. 그런데 난 나와서 내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내 비즈니스 충분히 연습하고 나와서 내가 내 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연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꽤 괜찮아요. 이제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되는 직무이기도 하고 또 사실 임원이 되려면 이제 영업은 겪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업이랑 영업 관리 직무는 또 이제 회사에서 잘 승진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좀 겪어야 되는 직무인 거죠. 그러면 영업 관리 직무의 네. 연봉은 어떻습니까? 연봉 같은 경우에는 영업관리나 영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마다 그 계약하는 계약이 나오네요. 예, 계약하는 조건이 좀 달라요. 매우 회사 자체가 굉장히 도전적인 회사들은 기본 연봉을 적게 가져가고 성과에 대한 그 인센티브. 인센티브를 엄청 크게 가져가요. 그러니까 주로 외국계 기업이 조금 그런 편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있었던 외국계 기업에서는
30대 초반의 과장 5명이 사장님보다 급여를 많이 가져가는 친구가 5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요? 예, 대신 잘 못하면은 쫄쫄 굶어야죠. 그렇죠. 예, 그런데 좀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는 기본 연봉은 크지만 인센티브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영업 관리도 회사마다 좀 다르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회사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회사마다 다르다. 계약 네. 조건마다 다르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업 관리라고 하면 이제 유통 쪽을 많이 우리가 생각을 또 하지만 사실 이렇게 태성 쌤 예전 회사 IBM 예. 그런 이제 되게 IBM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도 그 이런 데도 솔루션을 영업 판매하러 관리가 다니는 있어요. 사람들도 이제 영업이나 영업 관리자도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단 유통 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IT 기업에도 영업에 대한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이름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영어로는 그렇죠. 봤을 때 뭐 세일즈 어카운트 매니저라든지 예. 뭐 그런 직무들도 같이 범용적으로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하죠. 그런 게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고객으로서 만나는 영업 관리자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많은 기업에서는요. 영업 관리자들이 내부적으로 또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영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주로 뭐 B2B 사업을 하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만날 일이 없거든. 그렇죠. 근데 이 친구들도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뭐 어느 영업 일부를 1팀을 맡아가지고 몇 명을 내가 맡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들이 1, 4분기에 얼만큼의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2달이 지났는데 매출액의 3분의 1도 못했어. 그리고 그때서부터 이제 한 쪼는 10일 거죠. 전서부터 이제 밤새는 거죠. 쪼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밤 12시에도 전화 걸어요. 오늘 과장님, 이때는 과장님 이게 아니라 네. 과장님 잠이 와요? 그 약간 빚쟁이들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아 진짜? 앞에다 이렇게 그 ERP 시스템 키워놓고선 매출 그래프가 이게 뭐지? 이거 이 추세로 가면은 1, 4분기에 목표치를 못 채우겠는데 이렇게 되면 뭐 하세요? 지금 잠이 오십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이 뭡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죠. 그래서 숨어 있는 우리 회사 내부의 영업 직원들을 압박하는 그런 영업 관리자들도 있어서 거기도 굉장히 많이 거기 뽑아요. 영업 관리는 약간 영업 사원 관리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회사 내의 영업 사원인 거지. 오케이.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영업 관리에 대해서 33분 동안 다 정의에 줬어요.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5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스트 5. 이거는 거의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영업 관리 직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에 어떤 답변이 좋을까요? 출제 이유를 좀 뭐 들어보고 그다음 답변을 좀 해보면 좋을 것 출제 같은데. 의도. 네, 네. 맞죠, 맞죠. 언제나 그렇듯 출제 네, 의도.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직무에 대한 정의를 물어봤을 때 이제 대답을 할 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꼭 신경 쓰라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질문 하면요, 진짜 영업 관리에 대한 정의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아까 태용 쌤 말씀하신 것처럼 CJ 제일제당의 영업 관리자인지 IBM의 영업 관리자인지 한마디로 우리가 파는 업의 업종이 무엇인가, 예. 그 업종에 대한 정의를 해주고 그럼 이제 영업 관리가 좀 더 커스터마이징 돼서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대부분의 분들은 그래서 영업 관리에 대한 정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업종을 좀 껴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보통 영업 관리란 말씀드리고요. 이러이러한 겁니다. 하지만 네.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B2B로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정의 아닙니까? 근데 예, 정의죠. 정의 내린 것을 보고 우리는 뭘 평가하느냐 하면 기업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면접 볼 때 평가 항목에 반드시 들어가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 직무에 대한 이해도. 이게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요. 내가 이 직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지원했어? 그러면 이 친구는 분명히 환상을 갖고 접근하고 예. 들어와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야, 내가 생각하던 게 아닌데 이게? 내가 대학 졸업하고 이 일 하러 왔어? 이런 생각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제 헤드헌터 만나거나 다시 신입사원 채용 준비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나 지원한 거야? 직무에 대한 이해도 그것을 평가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좀 현실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의 내려진 것, 회사에서 직무에 대한 소개에 나온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홈페이지 가보면. 그렇겠죠. 어떤 친구들은 이거를 아주 잘 외워서 아주 정제된 그 언어를 이용해서 거의 뭐 그냥 받았으면은 글이 될 것 같아. 완벽한 문장. 근데 그렇게만 말하고선 뿌듯해하는 거죠. 나 이렇게 잘 외웠어. 발성도 좋았던 것 같아. 이게 뿌듯해하죠. 근데 우리는 그러고 나면 한 번 더 물어요. 그거요 본인의 언어로 다시 한번 표현해 보시겠어요? 그 앞에 조카가 앉아 있다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이런 한마디도 못 하거든요.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외운 친구들은
이해도가 낮고 그래서 회사에 들어왔을 때 현실에 부딪혔을 때는 나갈 확률이 크다. 그래서 제대로 영업관리 직무에 대해서 알고나 있어 그리고선 지원한 거야라는 것을 확인하고 평가 항목에 그 점수를 주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기 위해서는요. 아예 정의를 무시해도 안 돼요. 정의는 정의대로 알고 대신 거기다 플러스 내가 이해한 영업 관리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뭐 축구로 치면 감독과 같은 역할입니다. 아니면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조금만 얹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답변을 안 좋은 예시라고 하기보다는 좀 대부분의 분들이 영업 관리를 이제 지원을 할 때 보통 이제 편의점이라고 한다면 상생을 하겠다. 점주하고 이제 본사 간의 상생이 이 정도 찾아보면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 소위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 영업관리 직무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매출의 압박을 많이 받는 직무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매출에 대한 얘기, 목표 도전에 대한 얘기 또는 내가 수치적인 뭐 해석력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겉들여줘서 해야만 그래야 상생이란 단어가 좀 더 좀 이렇게 뾰족하게 좀 들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좋습니다. 네. 좀 실질적인 팁까지 주셨고 영업관리 직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자기만의 이해도 갖고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고 그렇다면 당신이 그 영업관리 직무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또 맞닥뜨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예, 평가 항목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 항목을 똑같은 걸 놓더라도 이거 하나로는 만족하지 못해, 충분히 알아내지 못해. 그럼 다른 각도로 또 질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를 물을 때도 그 묻는 방법은 다양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다 얘기해 보세요. 우리 제품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다 얘기해 보세요. 외부 환경의 변화, 뭐 코로나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얘기해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묻거든요.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아까처럼 이 영업관리 직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묻기도 하고 그거로 좀 부족해. 그러면은 이제 왜 여기에 지원했습니까? 라는 지원 동기 형태로 또 묻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직무에 대해서 얼만큼 잘 알고 있는가를 다른 형태로 묻고 있다. 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할 때는 나 이만큼 알고 있어를 먼저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지원한 이유는 여기가 이렇게 좋으니까 내가 지원할게 이러면 뭔가 허전해. 안 돼요. 네. 그렇지. 그럼 이게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예. 그렇죠. 여기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이런 경험을 했고 이런 뭐 공부를 했어요. 이게 당신네들 이 영업관리 직무에서 이렇게 활용될걸요? 나 괜찮지 않아요? 이런 분위기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건 좀 기업이나 이 상황에 대한 환경에 대한 것을 짚어봤다면 이번 질문에서는 네. 나를 좀 녹여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직무 지원 동기는 많은 이제 영업관리 지원자분들이 이제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선배님들도 영업사원은 경험이 중요해 뭐 이게 실제 현장 경험 중요하다고 하니까 대외 활동만 가지고 이제 영업 관리를 이제 많이 연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요즘에는 좀 그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고 보거든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대외 활동도 보지만 직무 관련 교과목들을 뭘 수강했는가도 본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 경험이 많아서 진짜 이 경험도 해보고 여기서도 인턴 해보고 저기서도 인턴 해보고 인턴 경험 많은 사람들이 3년 뒤에 봤더니 어디 있나 봤더니 다 퇴사하고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이 평가할 때 요즘 MZ 세대분들 다 똑똑하고 뛰어난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대고 저는 이제 추가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좀 기본기를 좀 보여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뭔가 끈기라든지 또는 내가 이제 대학생으로서 기본 자격을 갖췄다는 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공 무관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전공을 그냥 얘기를 안 해버리면 대외 활동으로 쓸만한 게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뭐 국어국문학과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원 동기 쓸 때 국어국문학이라는 거 거의 대부분 안 씁니다. 그렇죠. 전공 얘기 표기 안 해요. 연동되는 게 없을 것 같은 네, 근데 느낌인데. 이제 그럼에도 그것들을 표현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은 그 다른 국어국문학과 지원하는 분들은 자신감이 없어서 전공 얘기 안 했는데 전공을 이렇게 표현을 하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 편의점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국어국문학이라고 한다면 국어국문학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하고의 소통의 기본이 되는 언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자신 있게 배웠다.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도 받고 언어의 논리가 어떻게 됐는지 언어의 형태와 구조, 역사적 관점에서 언어의 흐름도 살펴봤다. 이런 관점에서 영업관리자는 결국에는 우리 상권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를 해석해서 그들의 행동 패턴을 이제 뭔가 매출로 이끄는 직무인데 나는 그래서 인문학적인 사고력이 첫째 나의 강점이다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대외 활동으로 풀더라도 근데 이런 걸 잘 못 쓰면
자칫 지루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마중물로만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 내가 배운 전공은 마중물로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얘기를 경험들. 해야겠죠. 네. 이제 경험만 가지고 하기에는 이제 우리가 사실 그 직무 지원할 때 경험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제 어떤 것들 배웠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것들도 짧게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 채팅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딴짓하고 있어 지금. 저 위에 무슨 질문 이 있었는지 아세요? 뭐야? 눈 세 개로 살기, 손 세 개로 살기였었거든요. 위치는 제 맘대로. 빅토님이 뒤통수에 하나 단다고 하셨고, 네. 재영님은 지금 눈이 안 좋은가 봐요. 네. 본인 눈 시력 정도는 안 천진만 좋다라고 하시고, 예. 손 세 개면 깜짓 쓸 때 편할 때 고추참치님. 저분 학교 다닐 때 숙제 많이 안 하셨나 봐요. 아무튼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거 한번 네. 짚어보고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 영업 관리 네. 직무에 좋은 뭐 대외 활동 같은 거 있을까요? 대외 활동 얘기 계속 해주시니까. 대외 활동을 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냥 공모전 이런 것보다는 대외 활동 학교 외의 것을 다 대외 활동이라고 본다면 예. 난 현장에서 굴렀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제일 역시 좋은 우리 거죠. 예. 꼰태성님 부르는 거 제일 좋아하세요. 네, 굴러야 돼요. 네. 내가 창고 바닥 박박히고 창고 정리를 해보고 아. 진상 세상 최고의 진상도 만나보고 아. 그 사람을 대상으로 어떻게도 대응해보기도 하고 그런 현장을 알아야지 관리를 할 수 있다. 예, 그런 생각들이 많아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이제 그 지점장이라고 안 하고 대리점주를 만나서 그 사람들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우리의 본사의 방침은 이거니까 매출 이렇게 올리세요. 우리의 방침은 이거니까 이 제품 넣으세요. 매대 위치에 이걸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거든. 근데 현장 모르면 그렇게 한다고요. 예. 근데 현장에서 많이 진짜 굴러보고 진짜 이것을 운영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거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포인트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은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고 계획을 짤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소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소통을 할 때 만약에 대리점주가 아무것도 편의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친구가 와가지고 이건 이렇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은 네 하고선 그 다음에 와서 뭐 한다고 그렇겠죠. 지금 뭘 한다고 저도 편의점 네. 아르바이트 좀 해봤었는데 그걸 뭐라 그러지? CS를 담당해 주시는 분이 그분이 지금 생각하니까 영업 관리 하시는 분 같아요. 관리자예요. 관리자.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와서 저희한테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예. 하라고 하는데 제가 일했던 데는 홍대였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어느 정도 진열을 빼놓은 것들도 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놨는데 의견이 다를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영업관리님이 하라 그러면 해야 되니까 예. 갔다 와서 제가 이렇게 바꿔놓으면 점주님이 와서 저한테 화내고 예. 막 그랬던 경험이 몇 번 있고 그쵸. 그리고 점주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 사람한테 전화 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 말고 네. 이렇게 우리 카운터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네. 서비스에 불만족 시 여기로 전화 주세요. 뭐 그렇죠. 얼굴이 돼 있어. 여기로 전화하면 예. 큰일 난다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분들이 영업관리였던 것 같고 영업관리셨겠죠. 어쨌든 간에 현장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면접 아는 전에. 사람이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낫지 않겠습니까 의견을 제시해주면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병사 출신 하는데. 간부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삽질 제일 잘하는데 시키면은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좋습니다. 우리 지금 2개 했고 면접 질문 또 해야 됩니다. 몇 개 안 남았어요. 네. 우리 회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장단점을 말하라. 이거 너무 어렵지 않아요? 우리도 제품 프로그램, 또는 우리도 서비스 면접 보러 장단점. 가면 아나운서들 네. 우리 회사 프로에서 뭐 제일 좋아요? 어떤 네. 프로그램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런 질문 제일 힘들거든요. 예.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답변은 항상 물어보는 거를 딱 정확하게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장단점을 물어봤기 때문에 장점에 대한 설명도 명확하게 해주고 단점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어떤 상품이 마음에 드냐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얘기해봐라고 할 때 이 상품의 그냥 프로덕트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마케팅이라고 하더라도 포피가 있잖아요. 프라이싱 전략도 있고 그래서 이 가격이 적당한지 또는 이 패키징이 적당한지 그 다음에 유통 구조가 적당한 것 같은지 뭐 이렇게 유통 기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맛이라든지 기능적인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소매점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 포피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얘기해 주면 조금 더 우리가 넓게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단점을 말할 때는 이걸 좀 포장을 해야 그게 돼, 엄청 어렵죠. 까야 돼, 예. 고민이 되거든요. 조심해야죠. 예. 고추참치님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예. 저 그대로 얘기해도 되나요? 단점 그대로 얘기해도 되나요? 예. 이거는 여러분들은 들어가서는 그대로 얘기해도 될지 모르지만 우리 면접 보러 갔잖아. 잘 보여야 되잖아요. 어쨌든 면접관도 사람이야. 근데 내가 까야 되는 그
이것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한 건데 제가 까? 야, 네 말이 맞긴 해. 근데 말이야. 기분이 안 좋아. 너 여기에 마이너스 할래. 마이너스. 이렇게 되거든. 사람인데. 그렇지, 사람인데. 그러니까 단점으로 보이더라도 딱 감을 잡으셔야 돼요. 내 영업 관리자로서 가서 얘기를 하는데 영업 관리자 팀장들이 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영업 관리를 잘못하는 것에 대한 단점을 얘기하기보다는 그것을 비껴가는 거죠.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영업 관리는 잘하는데 마케팅이 잘못해. 브랜딩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의 얘기. 그런 식의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 회사 자체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뭔가 문제점이지만 네. 이 직무와는 직접적인 직무와는. 연관은 없는. 그렇죠. 아. 근데 임원 면접 가서는 이제 더 넓어지지. 아, 거기서 또 조심해야 예, 되겠네요. 거기서는 또 자기하고 관련 있는 것이 있을 수 임원님들은 있지. 다 관련 있잖아요. 다 관련 있을 수 있지. 그럴 때는 시기를 조정하는 거예요. 시기를. 예,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미래는 문제될 수 이렇게 변화될 수 있으니 지금 단점이라기보다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선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교묘하게 피해가시네요. 그렇죠. 지금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이거 준비를 해야 될 거요. 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그럼 어떨까 약간 싶어요. 얘가 좀 담론이 있는 친구네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예. 저도 항상 얘기하는 게 단점을 얘기하면 항상 끝맺음을 마이너스, 소위 네거티브하게 끝내면 안 돼요. 단점이 있습니다. 되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단점에 대해서 이렇게 보완책을 하면 충분히 더 좋은 제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주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끝맺음, 왜냐하면 이제 서비스의 장단점이기 때문에 단점을 뒤에 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맺음을 네거티브하게 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보완책을 2개 정도는 꼭 달라고 해요. 하나 정도는 좀 부족하고 그 단점을 제시하되 이게 그에 대한 보완책들을 잘 달아주는 거죠. 이 역시도 태송 쌤이 말한 현장의 경험이 있으면 또 녹여 예, 썼으면 그렇죠. 충분히 네. 좋을 것 같고요. 예. 좋습니다. 면접 2가지 질문 남았습니다. 시간이 네. 얼마 남지 않아서 바로 들어가 보죠. 아,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중요한 개인 용무와 회사 업무가 겹친다면 그렇죠.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게 영업관리 직무에서 많이 질문으로 등장을 합니까? 예, 질문으로 등장하고요. 이거 왜 질문하느냐라고 하면은 실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실제 하니까. 그러니까 제 학생들도 영업관리 직무로 들어가서 저희 7 뭐 이런 회사 있어요. 네. 예, 7 뭐 이런 회사 있는데 정말 들어가고 싶었는데 한 1년 돼서 저 퇴사하고 싶어요라고 전화 오더라고요. 왜죠? 왜냐하면 가족 모임 주말에 하고 있는데 자꾸 전화가 온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일이 있는데 야, 지금 뭐 개인적인 일 용무 보고 있어요 해도 야 이게 주말인데요? 중요한데 예 그렇게 연락을 한다는 거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그게 많대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실제 하는 일이 있는데 실제 네가 당했을 때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것을 한번 물어보는 거죠. 아, 그 워라벨이 우리가 조금 안 좋을 수 있는데 네가 각오가 돼 있어? 각오가 이런 돼 있어? 느낌이네요. 라는 거죠. 이거는 뭐 뭐라고 대답합니까? 답이 있어요? 무조건 한다고 해야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들어가고 나서 싫어요 하면 되는 거지. 아, 그런 거예요? 예. 이것만큼은 노무사님께 여쭤봐야 돼요. 맞아.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얘는 이제 일단은 많은 분들이 면접에서요. 이게 가장 안 좋은 답변 말씀드리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둘 다 챙기겠다. 끝까지 애매하게 말하는 최악의 사람들. 답변. 네, 둘 다 선택하라고 했으면 하나를 선택을 그러니까 해야 뭐 되는 저는 거죠. 조금 30분 늦더라도 뭐 회사에서 네, 저는 보고 결국 가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둘 다 이제 하겠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어쨌든 둘 다 선택하지 않겠다. 또 둘 다 하겠다 이런 생각도 은근히 있어요. 그게 되게 창의적인 답변인지 알고. 이제 그거는 사실은 좋지 않은 답변이고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공사잖아요, 공사. 공을 선택해야죠. 네, 그래서 당연히 공을 선택해야 돼. 근데 저는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하나를 버리면 안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를 선택해서 일단은 중요한 회사 업무부터 먼저 하겠다. 다만 먼저 내가 중요한 개인 용무가 있으니까 상사한테 전화를 한번 해서 혹시 내가 처리를 하긴 하는데 중요한 모임이 지금 바로 앞자리에 있어서 하고 가도 되겠냐고 하면 여쭤는 볼 수 있겠죠. 여쭤는 보되 안 된다고 하면 가야죠 일단. 가되 그 모임에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그 모임을 아예 그냥 내 선택권에서 포기하면 안 되고 1안을 선택을 하되 2안까지 같이 챙기는 모습을 약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선택하면 또 거짓말이 티가 나서 그런 거예요. 예, 이게 그냥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기업에서는요. 그럼요. 솔직히 간다고 하면 어르신들 안 뽑아요. 그러잖아요. 야, 개인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회사 오라 그래도 오냐? 우리는 개인적인 거 다 이해할 이해해줘. 거야. 나 다 이해하거든. 그래놓고 뒤에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럼요. 야, 네.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너희들도 나처럼 해야지 회사에서 클 수 있어. 그러니까. 나 말이야 젊었을 때 회사에서 오라는 눈빛만 봐도 달려왔어.
이래야지 내가 이 자리 임원 자리 이런 데까지 올 수 근데 있는 본인 거야. 얘기 같아요 지금. 아 왜 이렇게 신이 나지? 본인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다는 얘기 같아서. 그렇죠. 어. 네. 그거야. 근데 뭐 맞는 얘기인 것 솔직히 같죠. 삶의 어느 생리예요. 정도는 네. 나 때는 말이야일 수 있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노무사님께 이거는 네. 이제 뭐랄까 이 우리 컨설턴트라는 걸 내려놓고 예. 이제 세상의 흐름이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 이걸 물어보는 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진짜 깨어 있어서 양립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궁금한 건지 진짜 회사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궁금한 건지. 얘는 이제 평가 기준에 회사를 선택하면 플러스 1점 이런 건 없어요. 예. 다만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사실 지금 어쨌든 평가하는 사람들은 기성세대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어쨌든 기성세대가 지금 MZ세대 봤을 때 좀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 기성세대도 불만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봤을 때는 좋은 답변은 사를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건 맞죠. 네, 그래서 아무리 맞는 것 좋은 같죠. 논리적인 설명이라고 하더라도 네. 회사가 먼저 겹치더라고 하더라도 신뢰가 우선이기 때문에 가겠다라고 하면 저는 안 뽑죠. 네. 안 뽑는 봐야죠. 맞아요. 안 뽑는 그건 봐야죠. 그렇죠. 아무리 설득적이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런 네. 부분들이 조금 그래서 안타까운 것 공을 같긴 좀 해요. 우선시 해줘야 되긴 해요. 그러니까 파워 주도권이 누가 있느냐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이게 좋을까 저 답변이 좋을까라고 고민이 될 때는 주도권 누가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내가 의리고. 예, 의리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우리 취준생들을 10명이 다 만장일치로 얘를 뽑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하면 뽑힌다면 네. 그렇게 생각해도 돼. 근데 정확하게 말해 봅시다. 면접관이 뽑잖아요. 그 사람들 나이 어떤데? 그 사람들의 생각, 나는 거기에 맞는 사람이라고 보여주는 것 어쩔 수 없어요. 대표적 면접관님이십니다. 들어가서 바꾸세요. 들어가서. 네, 들어가서 뭐 그때 네. 돼서 휴가 쓰면 되니까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일단 들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첫 번째 가장 이제 베스트 원 질문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까다로운 질문. 예. 이유 없이 고객이 화를 낸다면 어떻게 할 거냐. 야. 이건 근데 거의 무조건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이런 데들은 많이 나오고 뭐 영업, 영업에서도 많이 서비스, 나오고 승무원, 그렇죠. 뭐 모든 고객 접점에서 일해야 되는 많은 곳에서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직접 지난번에 해봤던 시뮬레이션 면접처럼 직접 면접관이 고객이 되어서 마구마구 압박을 하기도 해요. 예, 얼굴이 갑자기 괴롭히고 싶은 얼굴이 되었어. 아, 제가요? 저를 괴롭히시려고요? 네, 모이면 면접 한번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좋습니다. 제가 시간- 그거 전문이거든요. 네. 화내는 고객, 진상 고객 전문이에요. 아, 진상 고객이시고. 실생활은 그렇지 않아. 그렇지만 그건 모르겠지만. 네. 네. 자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뭐 할까? 네. 이걸로 제가 뭐 네, 핸드폰에 이거 내가 뭐 샀어. 네. 고객님 어떤 이거 일 바꿔줘요? 오셨어요? 네? 이거 바꿔줘. 아, 뭐 문제가 이거 있으세요? 바꿔줘. 이게 삼각김밥이 정삼각형이 아닌데? 아, 난 정삼각형이 필요해. 정삼각형. 말을 왜 이렇게 더듬어? 이거 나 마음에 안 드는데? 아, 그러세요? 네. 저희가 근데 삼각김밥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고 냉장 보관을 해야 돼서 지금 고객님께서 사 가셨잖아요. 한 입밖에 안 먹었어. 한 입을 드셨어요? 한 입밖에 안 먹었어. 이게 완전한 제품이 아니라서 저희가. 그럼 영수증 좀 볼 수 있을까요? 영수증은 없고 영수증은 내가 없으세요? 여기서 산 거 보면 몰라. 냄새 한번 맡아봐. 아, 네. 맞지? 좀 오래된 것 맞지? 같은데? 맞지? 조금 바꿔줘. 아, 저희가 바꿔 드릴 수는 있는데 고객님께서 산 거를 증빙해서 가지고 오시면은 그걸 확인해서 좀 저희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냄새 맡아보면 여기 건지 아닌지 모르나? 저는 사실 여기서 판매만 하는 입장이라서 잘 몰라요. 내 책임은 아니다. 제 책임은 아니죠. 그래? 네. 뭐 전화 한번 해야 되겠는데? 어디다 여기 전화 여기 번호 안 하면 되겠네. 저분은 저기 그만두셨어요. 아 그만뒀어요? 네. 해결이 저한테 안될 얘기하시고 것 저한테 얘기 적어주고 가시면은 제가 본사 전화번호가 몇 본사요? 번이더라? 잠시만요. 본사잖아.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 아, 약간 짜증이 나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탈락하고 그런 느낌. 이건 탈락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잘하셨네. 정도 진상일 때는 근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진짜 삼각김밥을 한 입을 먹고 난 직각 삼각형이 좋아. 피타고라스의 정의에 네. 맞지 나 않는다. 계산하고 싶어 이거. 근데 이런 경우 이런 네. 류의 만약 시뮬레이션이 나오면 그렇죠. 보시면서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일단은 그 대략적인 매뉴얼이 있어요. 이제 고객의 대응의 매뉴얼들이. 그래서 매뉴얼의 첫 번째는요.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게 솔루션 제공이에요. 아, 내가 했을 때 어떻게 해줘야 되지? 이 삼각김밥을 줘야 되나? 원 플러스는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는 경청이 제일 중요해요. 잠깐 타임.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렇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솔루션을 보여주시는 제가 역할로. 뭡니까? 제가 뭡니까 그럼? 나- 이제 나 진상 사원이시죠? 전문이야, 진상 나는. 전문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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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뭐 하시겠어요? 야 지금 포켓몬 빵 여기 들어가 있는 띠부띠부 이거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 아, 얼굴이 왜 인상이 이 지경이야? 아, 왜 이래? 인상이
아 왜 이렇게 됐냐고. 아, 정말 마음에 안 돼. 기분 나빠. 나를 보고 있는 이 실의 눈이 기분 나빠. 아 정말 나쁘시겠어요. 나 싸울 뻔했어 얘하고. 아우 정말 싸우실 뻔 하시겠어요. 나 놀리는 거야 지금? 힘드셨겠다. 화가 났는데 지금? 아 이제 웃으시네. 화나서 가라고. 네. 화나서 내보내는 이제. 거예요? 네, 아, 이거 경청. 경청이는 해결이 돼요. 경청 스킬 좋았어요. 네. 근데 나 화나서 그게 갔어 지금. 그러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뒷말을 따라하는. 경청하고 그 다음에 해결을 해주는 거 있어야죠. 네, 이제 경청이. 네, 그래서 너무 예, 스텔라 쌤 한번 오셔야 될 것 아, 같아요. 잘하신다. 월급 걱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아유, 이런 네. 경청이라는 게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중요해요. 음. 그 노무사님이 말했듯이 경청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말했듯이 영업 잘하는 사람들도 보면 본인이 말 잘하는 사람보다 상대방 잘 얘기 끌어내고 잘 들어주고 상대방 이렇게 으쓱으쓱 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영업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잘 화났을 때 말을 일단 들어주는 게 좀 나같이 극진상이 아니면 웬만큼 가라앉긴 해요. 경청이 중요하다. 예. 경청하고 근데 이제 경청만 방금은 보여드렸는데 해결을 해야죠. 근데 이제 아르바이트는 해결이 안 되니까 이렇게 연락처 주시면 저희 점주님께 빠르게 연락드리겠다라고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내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진상을 만나본 경험이 있었고 내가 이렇게 대처했다라고 실질적인 예시를 말해주는 것도 그것도 괜찮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또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월급 경청 없는 슈퍼 비정규직의 길. 경청이 아,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뭔가 고객이 이유 없이 화를 낸다면 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영업 관리니까 예. 내가 관리하는 그 지점에 지점장이 내 말을 안 듣는다. 그거 티가 많을 것 같은데 예, 어려울 것 어려워요. 같은데요. 어른이고. 그러니까 가면은 기본 입장이 야, 내가 어른인데 기업 생활 내가 30년 하고 나와서 이거 하는 건데 이거 뭘 한다고 사회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 그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우리는 중간자 입장이라고 했잖아요.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고 내가 해줘야 될 것, 현장에서의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 저 끝났대요. 벌써 끝날 때가 됐네요. 못 들었는데. 예. 아쉽네요. 그럼 우리 일단 선물을 선택하고 나서 남은 이야기를 조금 더 하죠. 네. 근데 오늘은 우리 항상 식구들이 와가지고 예. 저는 우리가 영업 관리를 하는데 직구이긴 하지만 아까 빵그님이 네. 편의점에서 알바를 해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영업 관리 특집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빵그님께? 드렸으면 빵그님한테 좋습니다.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예, 오케이. 그리고 우리 슈퍼 비정규직의 길 책 한 분 드리고 싶은데 누구 책? 드릴까요? 선정해 주시면 또 네. 제가 드릴까요? 네, 그럼요. 누굴 드려야 되죠? 슈퍼 비정규직이신 분들이 없는데 재혁이에게 드리겠습니다. 재혁 곧 씨가 지금 나오라고? 공기업에 들어가셨지만 네. 혹시 다른 생각이 들 때마다 한 번씩 예. 펴보시라고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요하시면 메일에다가 주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이제 1분 남았습니다. 근데 우리 끝내기 전에 나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네네네. 우리 김빅도 아나운서가 네. 다음부터 못 본다면서요? 아 다음부터라 그러면 그렇고 예, 이제 내일까지. 내일까지. 내일까지 이번 달까지 이야. 저희가 아이고. 보게 됐습니다. 예, 못 그러네요. 본다. 우리 이렇게 셋이서 하는 그러니까요. 알잘 닦갈새는 오늘이 마지막이겠네요. 많이 아쉽네. 웃었는데. 아 네. 너무 재밌었는데 아쉽다. 예. 다음에 또 그럼 어디서 또 뵐 수 계속 뉴스에서 또 그렇죠. 보고. 뉴스에서도 아. 볼 수 있고 예. 전화하시면 되죠. 네. 저 연락처가 네,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슬픈 정식적인 인사는 내일 하도록 하고. 네. 저랑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기분이 나빴고요. 정말.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 얼굴 옆에 너무 얼굴 작은 잘생겼어. 사람 옆에 있는 거 제일 아. 싫어하거든. 잘생기고 얼굴 작은 사람 옆에 있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그래서 기분 나빴고 근데 되게 이렇게 뭔가 젊은 에너지 그리고 잘 대답을 이끌어내는 그런 능력이 최고인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도 뭐 볼 거니까. 네, 그럼요. 네, 볼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네. 아무튼 오늘 영업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벌써 끝낼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영업 관리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없는 알잘 닦갈 센터에서도 많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만나요. 내일 마지막 방송이다 나. 잡수원 내일 만나요.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대성쌤.